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힘 안팎이 소란스럽습니다. 셀프 면죄부 논란부터 의원직 사퇴 선언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권익위에서 제기한 개별 의원의 각종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긴 합니다. 송부된 자료에 따라 강기훈,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계획 발표하는데 여기서 뭐 비사실에 적발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좀. 저는 민주당보다 결코 덜 엄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민주당 내에 있는 혼란을 본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조치는 그렇다면은 공평하고 또 그리고 합리적이었는가는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최고위원회에는 오늘 8시부터 7시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질문은 받기가 어려운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대충 제가 좀 이야기 좀.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약 기구를 좀 있으면 출범할 겁니다. 거기서 소화할 수 있도록 좀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유상호 의원을 탈퇴를 패전 출마하기로 오늘 약속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출마하시면 지원을 해드리려고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와, 이 정도로 치밀하게 사실 파트 기자회를 준비하실 정도면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는 거주하지도 않고 경작하지도 않는 세종시 농지 3천여 평을 취득해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농지는 연기 IC로부터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요지의 땅입니다. 독립가게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뭐 쌍욕에 음주운전에 뭐
저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포기를 하시지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위원직 사퇴를 하려면 이제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본회의 투결을 해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거 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정권 교체와 향후에 국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인데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그 뜻을 좀 거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그런 자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서 오늘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당혹스럽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윤희숙 의원이 너무 과하게 책임을 떠맡았다. 너무 순수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실 거고요. 오늘 윤희숙 후보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윤희숙 후보께서 이제 사퇴하시고 후보도 내려놓으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이 좀 더 절치부심하면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조사도 수능표를 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결정하는 권익위에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 국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남의 일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의 아프간 대통령군 무혈 입성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시설과 고용비 대한민국에서요. 중국 군대의 지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그 안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그 황당한 비교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아니 국민들의 그런 우려가 황당해요? 저는 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그렇습니까?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언론의 지적도 황당한 것이고 국민들의 우려도 황당한 겁니까? 아니 이런 저는 아프간 전혀 사태 근거 같은 없는 이런 참혹한 글쎄요, 사태 제가 또 평화협정에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그 부패와 무능으로 몰락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예,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일부 국민들이 잘못된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더 이상 우려하고 계신 걸 의견이 제가 없으시면 확실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 불안하지 마시라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장관님 이제 네, 지금 현재로 장관님께서는 어떤 동네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국민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왜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것을 불안해합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분단 국가이고 분단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자꾸 뭐가 불안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죠. 아니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불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뭐가 불안하십니까?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니 의원님은 뭐가 불안하십니까? 아니 장관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주한미군은 영원히 대한민국에 존속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없이 주한미군 없이 이 대한민국 안보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같이 우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을 가지고 그걸 한반도 상황에 대처해서 더군다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저한테 질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황당하다.
불안을 부추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윽박 지르듯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뭐 제가 태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그 말씀의 취지는 의원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너무나 이건 터무니없는 비교고 그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가만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언론중재법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팀장님, 캠프 속에서 비대위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다시 단독 처리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네, 언론재갈법 앞장서서 막아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후보님과 후보님 가족에 대한 보도를 법적 대응하고 조치하겠다는 공지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게 좀 약간 모순되는 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피해와 관계없이, 저나 우리 가족의 피해와 관계없이 과도한 이 징벌적 그 배상이라든가 또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이 진행하시는 그 소송권은 계속 언론사들에서 소송권 진행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의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이고 계속 진행을 할 건 해야죠. 그게 이제 왜 이 얘기가 나냐면 그 고소하신 게 이제 형사처벌망이에요. 고소하시면 현재 이 법은 민사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 더 이어받겠습니다. 자, 앉아. 얘가 말을 좀 한다. 물론. 7시간, 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과도한 비판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세월호 현장 파악도 안 하고 이제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또 사실을 왜곡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들은 국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자는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어제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야당 반발식으로 통과됐는데 야당은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정치적 목적이나 아니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모의적으로 알면서 명백한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든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음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중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게 민주주의 제도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 범위 안에 유튜버들이 빠진 거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아직 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좀 공약 발전 자리니까 이 정도 했어요. 언론중재법은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자는 주장을 쏟아냈는데요. 그럴 거면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축소하자는 법안은 왜 먼저 처리한 걸까요?
입법권이 어디에 있죠?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있습니까? 국회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 있어요. 예. 이 얘기는 300명의 의원들이 똑같이 권한을 행사해서 그 총리를 모아라. 이게 헌법의 기본 대원칙이에요. 근데 법사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이제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하고 언론계 의견도 수렴해서 그러니까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명백한 고의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명백한이라는 부분이 빠져버리는 게 맞다, 체계상.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회복되기 어려운이라고 표현을 넣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손해는 어떤 게 있냐고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회복이 가능한 것은 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례를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 동의하시고요. 뒷부분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장관님 수용을 하셨습니다. 네. 그죠? 통으로 좀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러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 다음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미를 열어둬서 이건 너무 심한 그 허위 조작 보도다라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여전히 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언론 노조라든가 언론 협회에서 아마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의견을 받아서 수용한 걸로 아는데 그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가 되면 정말 힘 있고 돈 있고 변호사 사용해가지고 막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소송을 안 받고. 이거 왜 저한테 화를 내요? 저는 얘기할 뿐입니다. 요걸 빼면 법에 뿜으로 나가고 그걸 법사위에서 할 문제야. 이게 그런 문제죠. 법사위에서 쓰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고.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되죠. 탄핵을 선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제 지문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네요. 역사적.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다 합의돼서 온 거잖아요. 원내대표끼리도 합의됐고 상임위에서도 합의됐고 300명의 의원들이 똑같이 권한을 행사해서 그 총리를 모아라. 이게 헌법의 기본 대원칙이에요. 근데 법사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사위 18명의 의원들이 법안 잡고 안 잡고 이거 누가 해요? 실제로 상임위 결정이 법사위에서 의결에 다 뒤집힙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이거 아무 법이나 맞고. 그래갖고 상임위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런 후진적인 국회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질책하는 거야.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 조항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 당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언론재갈법, 이 언론재갈법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끝까지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전원위원회, 여당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운동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원위원회는 오늘 민주당에서 갑자기 제안하고 나온 것인데 실제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 연장에 불과한 것이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300명 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매우 느슨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응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여러 대응 방안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필리버스터도 혹시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수용하라. 네,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필리버스터는 일종의 창과 방패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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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ing on heaven's door.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That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도라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